북한 사람들은 굉장히 한국을 싫어하고 적대감을 느낀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그 내막에는 한국을 싫어 안 해요. 한국 사람들과 뭐든 다 같이 함께 하고 싶어 합니다. 북한 조선중앙 TV가 선전하는 모든 내용들은 거짓이에요. 소문에 한국은 흰 양말을 신고 하루 종일 걸어도 그냥 하얗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청년들이 시위를 했는데 계란을 던졌다? 북한에서 돈을 던지지 왜 그 비싼 계란을 던져? 주도 못. 네,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온 김재영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번에 이어서 또 찾아뵙는데요. 다시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김가영입니다. 유튜브는 김가영 TV입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북한에 계셨을 때의 삶은 어떠하셨나요? 북한에서의 삶이라고 하면 뭐 사람 사는 세상은 똑같다 막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가장 다른 것은 신분 사회다 보니까 신분이 잘 태어났냐 못 태어났냐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냐 아니냐가 결정이 되는데 그나마 저희는 잘 태어났다고 봐야죠. 그렇죠. 어찌 보면 조상님을 잘 만났죠. 그죠. 북한에서는 조상 뼈를 잘 우려먹는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북한에서는 할아버지 한 분의 그런 출신 성부에 따라서 대대손손 그 혜택을 보니까 어찌 보면 저희는 잘 태어났기 때문에 어찌 이렇게 잘 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의 신분사회는 어떠한 모습인가요? 북한 사회 같은 경우 이제 계급이 나눠져 있어요. 이제 김정은 옆에 이제 같이 다니는 핵심 계층들, 그 다음에 이제 간부들, 간부 계층, 그 다음에 일반 그냥 평범한 계층, 그 아래에 또 감시 계급, 적대 계급 이렇게 층으로 나누어 있는데 저희는 그 핵심 계층 속에 거의 속한다고 봐야죠. 그래서 사실은 북한에서는요 태어난 그 동네에서 초등학교까지는 그냥 철없이 동네 친구들이랑 막 학교를 다녀요. 그러다 이제 중학교에 올라가면서부터는 이제 너는 우리 다르다 이런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분 좋은 집 애들은 특목고처럼 좋은 학교로 가고 또 신분이 나쁜 애들은 이제 그냥 일반 중학교를 가는데 같이 놀 수 없는 게요. 북한에서 계속 뭐 청년들 단속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단속을 하면 계급 좋은 집 애들은 살아나고 그 책임은 오로지 신분 낮은 애들이 이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될수록 부딪히지 않는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 왔을 때 제일 부러웠던 게 초등학교 동창회를 40대 돼서도 그냥 초등학교 친구들이 만나는 거. 그게 제일 신기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학생 기억 잘 안 나죠? 초등학교 때 제일 이제 친한 친구랑 제일 안 친한 친구에 그렇게 별로 기억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저희는 좀 어찌 보면은 항상 다른 사람도 이렇게 사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었네. 삶이 다르네. 이게 바로 출신 성부에 따라 다르구나. 우리 집안은 충성분자니까 이런 혜택을 받는구나 라고 하면서 나름 뿌듯했죠. 그때는. 계급이 높은 신분의 가정생활은 어떠한 분위기인가요? 가족 분위기는 너무 좋았고요. 배고픈 사람 없고 다 뭐 배부르니까 일단은 그러니까 가족 분위기는 너무 좋았던 것 같고요. 대한민국에 와서 사람들이 이것도 처음 먹어본다. 북한 음식 먹다가 대한민국 음식 먹으니까 너무 신기하다 이렇게 하잖아요. 피자 아니면 치킨에 맥주를 먹는다는 것은 북한에서 치킨에 왜 맥주를 못 먹었을까? 이 생각이 들었고 굳이 남한 드라마를 보면서 계속 따라서 야 삼겹살도 우리 해먹어보자. 그래서 제일 해보고 싶었던 게요. 찜질방 가서 계란을 먹는 거, 운전을 하는 거, 그리고 포차에 가서 술 마셔보는 거. 그게 제일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런 것 같아요. 북한에서의 삶을 얘기한다고 하면 저는 그렇거든요. 제가 가장 조금 무서웠던 게 같은 탈북민들의 그 시선이 무서웠기 때문에 같은 그 무리에 있을 때는 얘기 잘 못했어요. 잘난 척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근데 지금 와서 보면은 우리 정말 잘 살았구나를 느끼는 게 다른 친구들은 솔직히 소살구지를 타거나 아니면 정말 목탄차를 타고 다녔다면은 저희는 집에 자가용이니까 개인 소유는 아니지만 회사 소유긴 하지만 그래도 자가용처럼 그런 차도 몇 대 있었고 그런 차를 저희는 타야만이 어디를 멀리 간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친구들은 그게 아니고 이런 것만 봤을 때가 북한은 개인의 소유가 안 되거든요. 차가. 근데 저희는 그런 개인의 소유를 해가지고 차를 쓰고
또 지금 보면 도움이죠. 가서 도움이죠. 그렇죠. 엄마 회사 직원들이 오셔가지고 가서 도움해 주시고 그런 것들에 저희는 그곳에 있을 때는 우리가 집안에 출신성분이 좋고 우리 집안은 이런 걸 누려도 괜찮아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그런 것들은 어찌 보면 우리만이 누렸던 삶이니까 한쪽으로 보면 좀 미안하기도 하고 또 어찌 보면은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 또 때로는 또 조사님께 감사하죠 뭐 그냥. 네. 북한의 교육 과정은 어떠한가요? 또 공부하면 또 우리 언니 아니겠어요? 저는 공부랑 좀 멀지만 우리 언니는 굉장히 거리가 가까워요 공부랑. 네. 아니 그러니까 북한에서 어떤 공부를 한다 하는 게 사실 저는 북한에서 최고 대학이라고 하죠. 김일성 종합대학을 다녔는데 북한에서 기본 공부하면 대한민국처럼 분위기가 좋아서 그 분야에 발전하는 것보다도 북한에서는 남자면 인민군대 나가고 조선노동당원이고 대학을 나오고 그 대학 중에서도 그 계급이 저는 김일성 종합대학 같은 경우에는 시험을 쳐서 합격이 되더라도 왜 6천까지 신분을 다 봐요. 그래서 걸려드는 게 없어야만 갈 수 있는 대학이거든요. 그래서 북한에서 만약에 군에 갔다 오고 입당하고 종합대학이다. 그러면 탄탄대로가 열렸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교육은 김부자 우상화 교육이에요. 그래서 유치원부터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정말 유치원에서는 김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동화처럼 우상화를 하고요. 초등학교 가면 그거보다 한 단계 높이 또 우상화를 하고 대학에 가서는 좀 더 심도 있게 우상화 교육을 하고 그래서 대한민국에 왔더니 저희는 그 김부자를 신으로 이제 생각하고 살았고 90년대 중반에 비로소 이제 장마당이 막 활성화되면서 사람들이 굶어 죽는구나. 우리 장군님께서 주신 선물이 맛이 없구나 이런 걸 알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그 사회에서 어느 정도 계급으로 이 행복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굳이 그 사람한테 거짓 충성이라도 해서 나의 삶을 보장받으려면 뭐 장군님 싫다 좋다 이런 말을 못해요. 대한민국 드라마가 너무 재밌고 한상이 크지만 대한민국 초코파이가 너무 맛있고 뭐 대한민국 옷도 이쁘고 식료품도 아무리 좋아도 좋다는 말을 하는 순간 우리는 인생의 바닥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늘 거짓 충성을 하면서 수령님 장군님을 거짓으로 숭배하는 그런 이제 집에 들어가서는 욕하고 밖에 나와서는 아주 충성하는 그런 삶을 살고 또 그런 교육을 위주로 받다나니까 그 교육을 기본 많이 받는다고 되죠. 그래서 북한에 그런 말이 있거든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그래서 항상 나가서 입 조심해라. 또 그런 말도 있습니다. 짧은 해 때문에 긴목 날아간다. 그래서 이거 너희 어릴 때부터 부모님들이 하시는 얘기는 너희가 집안에서 보고 듣고 모든 것을 밖에 나가서 얘기하지 말아라. 이런 교육을 받거든요. 플러스 우리는 당과 수령을 위해서 어떻게 충성을 해야 되는 집안이다.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 집안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거짓 충성을 할 수밖에 없었죠. 이게 보면 지금 북한에 가는 핵심 계층들의 내막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충성분자로 좀 더 잘 보이기 위해 하는 행동들이 있을까요? 사실 북한에서 충성도라고 선택을 받는 거는 김부자 강연회를 제대로 참가하거나 그다음에 김부자가 지시 내리는 사회적 건설에 열심히 참여를 하거나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 정권에 대한 그런 이제 우리 배고 앉은 사람들 어떻게 살까? 그리고 야 남한 드라마 너무 재밌던데 남한은 이렇게 살던데 왜 북한은 이렇게 살지? 이런 거 완전 반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원수님께서 가르치는 대로만 가면 우리 승리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어떤 계기에 또 원수님께서 이번에 뭐 피해복구 건설 현장에서 인민들이 너무 고생해서 그런다. 그러면 저희 같은 오바에서 저는 원수님께서 마음 아파하는 일을 눈뜨고 못 봅니다. 저 이번에 뭐 피해복구 지역에 이만큼 지원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사람들이 안 할 때 막 선동을 하는 것이 누가 봤을 때는 와, 제 충성분자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충성을 하려고 해도 돈이 있어야 되는 세상이 바로 북한이다 이렇게 보였어요. 남한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북한 사회만의 특징이 있을까요? 남한 사람들은 북한 사람들이 정말 TV라든가 아니면 언론에 나와 있을 때 보면은 북한 사람들은 굉장히 한국을 싫어하고 적대감을 느낀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그 내막에는 한국을 싫어 안 해요. 한국을 너무 좋아하고요. 한국에 가서 같이 살고 싶어 하고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도 같이 함께 밥도 먹고 싶어 하고요.
그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과 뭐든 다 같이 함께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그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게 북한 정권에서 그렇게 적대심을 키워주고 또 그 정권을 살려면은 그렇게 해야만이 내가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솔직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북한 사람을 생각하는 그 마음과 북한 사람들 대한민국 국민들을 좀 한민족으로 생각하는 마음은 똑같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북한에서 살았던 저는 이제 32년을 살았잖아요. 근데 대한민국 분들은 태어나서 자유롭고 태어나서 모든 것이 이렇게 이게 인간의 인권이라는 걸 한 번도 생각해보면서 살아봤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북한에서 살 때는 인간의 권리? 이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아, 우리 권리가 뭘까? 모르지. 네, 의무만 가득한 사회예요, 북한은.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만약에 청년들이라든가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는데 한 40대부터 그 이하 지금 MZ세대들은요. 야, 사람이 태어나서 어떻게 그렇게 살아? 믿지를 못하세요. 북한의 실정을 말하면. 근데 그분들에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북한에서는 저는 권리를 주장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 권리가 뭐냐면 우리가 뭐 처벌적인 나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뭐 이렇게 말할래. 난 지금 이렇게 대학 선생님이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선생님 나 이거 선생님 싫어. 이 정도 권리가 아니라요. 까만 머리로 태어난 애가 노란 머리를 할 수 없는 권리고요. 더운 여름날에 무릎 위에 치마를 못 입는 권리고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랑 손잡고 걸어 다닐 수 없는 권리? 대학교 입학해서 하자물 못하는 권리? 그러니까 이게 정전이 계속되는데 왜 전기가 안 오지? 이런 말도 할 수 없는 정말 인간이 태어나서 그 원초적인 권리도 없는 게 북한 사회다. 다만 북한에서 선전하는 북한 조선중앙 TV가 선전하는 모든 내용들은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북한을 이해하고 북한을 예를 들어 찬양하고 북한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다 하는 사람들이 저는 대한민국에 왔을 때 제일 싫었던 것 같아요. 북한에서는 정말로 처벌을 받기도 하나요? 처벌 때문에 북한이 지금 저렇게 붕괴도 안 되고 지금 국권이 가는 거 아니겠어요? 전 또 하나가 다른 게 우리 한국에서 그런 말 하거든요. 우리도 지금의 자유가 있기까지는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북한 주민들은 희생도 안 하고 조그만 헌신도 안 하고 그저 뭔가 자유가 찾아오길 기다린다. 그들도 희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그거는 정말 우리처럼 뭔가 권리도 있고 이것이 자유구나. 이런 권리를 우리는 사람은 가질 수 있구나. 이런 걸 아는 사람들만이 그걸 투쟁을 하는데 북한 주민들은 그런 아까 언니가 말한 기본적인 권리도 모르고 살아요. 그저 이 세상은 이렇게 사는가 보다. 그렇게 믿고 사는 사람들도 투쟁을 하라고? 그 사람들은 투쟁을 못해요. 그리고 투쟁을 한다고 해도 할 수 없는 그 탄탄한 거미줄 같은 그런 체제가 되어 있어요. 바로 감시, 통제. 그렇게 3대 1이 한 명이 3명 감시하고 3명이 5명 감시하고 이런 거미줄 같은 데서 어떻게 조금이라도 그런 게 벌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했다고 하면 김정은이 어떻게 해요? 바로 모든 사람들 앞에 죽이잖아요. 그럼 내 앞에서 내 부모가 죽는데 과연 어느 자식이 또 다시 투쟁을 하겠다고 뭔가 반감을 가진다? 이건 진짜 힘든 일이거든. 그 연좌제잖아요. 총살하는 거를 북한에서 흔히 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는 PC방에 가서야 그런 걸 보잖아요. 저희는 현실에서 그걸 보고 자랐어요. 그래서 북한에서 저희가 대한민국에 오면요. 5년 동안은 단풍이 이쁜 줄도 모르고요. 꽃이 이쁜 줄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감성을 전혀 못 느껴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그러니까 청포성이 왔다 갔다 하는 전쟁터에서 32년을 살다가 사람 사는 세상을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 트라우마를 벗어나는 게 한 5, 6년은 걸려요. 그래서 저희 탈북민들이 오면요. 언제 왔어? 하고 물어봤을 때 1년이요 하면 최소한 5년은 지나야 얘한테 사람으로서 말을 건네야 되죠. 보승으로 고마움 고맙다, 감사함 감사하다라는 말을 듣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바로 북한의 그렇게 열악한 전쟁터기 때문에 그 트라우마를 우리가 이겨내는데 정말 최소한 5년. 제가 대한민국에서 6년 만에 벚꽃 축제를 가봤어요. 그 전에는 벚꽃이 눈앞에 와도 이쁜 걸 몰라요.
지금은 되게 단풍 잎을 보면 여러 가지 생각 나고 뭐 한강에서 뭐 맥주 마시면서 그 분위기를 느끼는데요. 아, 북한에서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기억에 남는 생활총화에 대한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옛날 그 70년대까지는 정말 친구거나 동료거나 왜 동무가 말이야 장군님의 말씀대로 안 해? 이렇게 진짜로 총화를 줬거든요. 근데 저희 초등학교 졸업해서 북한의 고난의 행군이 시작해서부터는요. 생활총화를 계속 해요. 그냥 삼시세끼 밥 먹듯이 토요일에는 생활총화를 하는데 되게 웃긴 게 나는 정말 한 주일을 열심히 살았는데 결함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게 참 웃긴 일이잖아요. 결함을 찾아야. 한 주일 동안 내 결함을 최소한 2개를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다 잘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함을 찾아야 되는데 그 결함을 저는 김부자가 싫습니다. 나는 이번 주에 국영수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뭐 장군님 어린 시절 공부는 잘 안 했습니다. 이거는 그냥 내가 재미로 하는 총화가 아니라 내가 반동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정말 반동이 안 되면서 허용할 수 있는 정도의 잘못을 계속 만들어내요. 항상 그렇죠. 장군님의 그 말씀 토대하에서 장군님의 말씀에는 이렇게 하러 갔는데 그쵸. 저는 그렇게 못 살았습니다. 또 가형 동무를 계속 이제 상호 비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정말 초등학교 때는 몰라요. 그러니까 학급에서 제일 여기로 말하면 왕따지. 제일 열악하고 착한 애를 모아서 그냥 애들이 비판해요. 걔가 좀 지금 보면 걔는 상처받았겠지만 우리가 그때 봤을 땐 너그럽죠. 쟤는 왜 저렇게 상호 비판 받아도 그냥 웃으면서 지낼까? 쟤 해도 되겠네. 이렇게 하고 뭐 가영동무는 오늘 아침부터 지각했습니다. 다음부터 고치십시오. 이렇게 하면 네 하고 앉아요. 또 다음에 가영동무는 기념적 청성관리 안 했습니다. 또 고쳐요. 그러다 중학교 딱 올라가면 서로 기분 나빠요.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면 서로 싸워요. 그 생활총화 끝나면 야 너는 그렇게 다 잘했어? 막 이렇게 싸워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살아남기 위해서 친구들끼리 짜죠. 이번에는 야 너 할게. 다음에 너나 해. 이런 식으로 생활총화 돌아가는 거죠. 지금은 생활총화도 예전에는 조금 정말로 그 사람 하나를 정말 세뇌를 시키는 거였다면 지금은 좀 형식 고집 충성의 근거죠. 그런 많이 하죠. 그래서 그 차이도 굉장히 커요. 이것도 어찌보면 변화라고 할 수가 있겠죠. 북한에 퍼져 있는 한국에 대한 소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일 황당했던 게 한국 드라마가 퍼지고 꼭 한국 상품이 그 뒤따라서 유통이 되는 거예요. 그 장마당에서 한국 상품을 절대 못 팔아요. 그리고 한국 오신 경우에 상표를 다 잘라서 그 장사하시는 분들이 정말 영리한 게 한국 거라는 걸 티내기 위해서 한글의 반까지 잘라요. 그래서 보면 한국 거라는 게 알리게. 그러니까 그렇게 자르는데 물건을 몰래 우리 집에 한국 제품 있다 오라 그러잖아요. 저 가영이랑 막 가요. 그러면 정말 중국 행주는 1,000원을 하는데 한국 행주는 2-3만 원이에요. 20배 차이 나도 단조선 그 행주라 그러면 한 장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름도 여술행. 남한에 대한 한상이 꽉 차 있어요. 북한의 이 상류층에는. 그래서 그렇게 막 열심히 초 타고 쓰고 막 아껴서 썼던 그 행주, 도마, 남한 제품이요. 대한민국에 왔는데 다이소에서 1,000원, 2,000원 하더라고요. 실망했죠 뭐. 충격에. 이렇게 싼 걸 우리 그렇게 비싸게 우리가 이렇게 속았구나 이러면. 근데 실제로 북한은 아직도 그 나일론 뽀드득 소리 나는 그런 행주를 많이 쓰고 비날론 여기서 비날론 하나? 해요? 그런 거 쓰거든요. 근데 한국 그 행주 딱 써보세요. 완전 주부들이 끝내주죠. 물기가 탁탁탁 돌아가니까 어머 이거 여술 행주 맞네 라고 이름이 오죽하면 여술 행주라는 이름이 붙였어요. 그리고 제가 들었던 소문은 그거 같아요. 북한 사람들이요. 흰 양말을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흰 양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북한의 도로 사장이 정말 후진국이거든요. 딱 포장이 아니라 흙도로기 때문에 신고 한 10분만 걸으면 그 양말이 회색깔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흰 양말을 고집해서 신는데 소문에 한국은 흰 양말을 신고 하루 종일 걸어도 그냥 하얗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에 솔직히 실감이 안 났어요. 에이 설마. 아니 도로가 나가면 먼지도 나고 도로가 나가면 바람도 불면 뭐가 뭐라도 있을 건데 어떻게 양말이 그냥 하얗게 되냐. 근데 정말 제가 진짜요. 한국에 와서 그 하루 종일 신은 양말을 다음날에 신어도 깨끗할 만큼 하얗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소문이 진짜였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 소문을 조금 올라왔고 그 다음에 5년에 한 번씩 대통령이 바뀐다? 왜? 무슨 세상이야? 왜 바뀌어? 왜 이런 거? 네. 그리고 또 신문에 노동신문에 옛날에 6면에는 남조선 소식이라고 해서 실리는 글안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되게 재밌게 보는 이유는 남조선에서 뭐 정전 사고가 일어나 20분 동안 정전이 됐는데 이게 북한 간첩의 소행이라고 막 안기부가 들끓었다. 근데 저희 북한은요 24시간 중 4시간이 불이 오거든요. 이 20시간이 정전이 돼도 그거는 일상인데 어떻게 남조선에서는 20분 정전이 됐는데 북한에서 이게 한 짓이라고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이제 하냐? 그리고 또 뭐 청년들이 시위를 했는데 계란을 던졌다? 북한에서 돈을 던지지 왜 그 비싼 계란을 던져? 먹지도 못하는 그러니까 그리고 또 막 먹고 살기 힘들어서 사람들이 막 시위를 한다 그러는데 사람들이 너무 얼굴 피부색도 좋고요. 옷도 너무 잘 입었고요. 신발도 너무 좋은 거 신었어. 그리고 개 같은 세상이라 그러는데 개가 막 옷을 입고 다니고 개가 막 축구를 하고 그러니까 헐 개가 우리보다 더 좋은 옷을 입었네. 그러니까 이게 항상 부정적으로 그걸 다시 보거든요. 그래서 그 6면에 남한 소식을 내는 게 점점 줄어서 아마 지금은 안 낼걸요. 없을걸. 네. 근데 그게 있어요. 저는 만약 유튜브를 요즘 북한도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유튜브 본다면 좋겠지만 북한은 식의주거든요. 그래서 북한 주민들은 난 먹는 게 가장 와닿아요. 저는 분명히 뭐 핵심 계층 잘 먹고 잘 살았지만 백오른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탈북민과 통화를 하는데 한국은 신쌀밥을 안 먹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먹냐라고 물어봤더니 그만큼 먹을 게 너무 많아서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것만 봐도 북한 주민들은 그냥 한국을 다 알죠. 근데 그게 진짜까 물음표만 계속 달다가 정작 와서 보면은 어머 진짜였네? 라고 딱 그 소문이 진짜였구나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듣고 있는 북한 주민들은 진짜다 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